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시장의 부동자금이 사상 최대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저금리 기조와 맞물리면서 부동산 쪽으로 흘러갈 것이다 라는 전문가들의 판단이 있고요. 617 그리고 710 부동산 대책을 자세히 파헤치면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에 에스테이트 신인진 부장 그리고 하석현 팀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반가운 얼굴들이 출연을 해주셔서 너무나 기분이 좋고 감사한 일인데 먼저 시청자분들에게 자기소개 간략히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에스테이트 신인진 부장입니다. 피플라이프 에스테이트는 그 회사 고객분들 대상으로 부동산 자산에 대한 그 자문 및 컨설팅 업무를 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보험 시장에 핫 이슈가 되고 있죠. 보험 클리닉 점포 개발도 저희 부서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플라이프 에스테이트 하석현 차장입니다. 저는 법인 영업 지원에서 부동산 파트를 담당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저희 법인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자문 및 상담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무나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정책이 발표가 되면서 부동산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기 때문이죠.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궁금한 사항들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번 대책의 추진 배경, 왜 나왔냐라는 것인데요. 617이 나온 이후로 얼마 되지 않아서 71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죠. 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모두에 말씀하신 어떤 유동자금의 규모라던가 지금 단군일의 최대 규모죠. 1,100조 정도의 유동자금이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경제 상황이 지금 여의치 않다 보니까 그 유동자금이 움직일 다른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종의 어떻게 보면 제 생각에는 투자하기가 쉽고 용이하고 주택은 그동안 검증되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자금이 아파트 쪽으로 자금이 좀 모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일종의 어떤 거품이 좀 끼어 있다. 그럼 이 거품이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좀 버블이 사라질 것이냐, 우리 차장님은 그렇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뭐 적용되는 부분이 일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인 어떤 시장의 평가가 나오기는 아직 조금 시간이 좀 지나봐야 알 텐데요. 기본적으로 일단 고강도 대책이기 때문에 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어떤 갭 투자라든지 어떤 법인의 주택 투자 형태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좀 많이 시장이 좀 안정될 것 같고요. 자, 그럼 이제 정부가 생각하는 부동산 과열 요인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4가지로 좀 요약해 볼 수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617 대책을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네. 몇 가지 짚어보면 일단 그 과열지구 투기 수요 차단이라는 그 큰 꼭지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비 사업의 어떤 규제, 자격 요건을 좀 강화했고요. 네.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엿보이고 그리고 나머지 이전 대책이 1216 대책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명시를 표명을 했던 후속 조치를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네. 이 꼭지 하나하나씩 세부 사항들, 이번 정책의 내용들을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수도권 및 일부 지방 규제 지역을 확대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번 대책으로 인해서 신규 투기 과열 지구가 지정된 지역과 그다음에 신규로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 지역들이 상당히 좀 늘어났습니다. 네. 기존에는 아무래도 그 서울이라든지 경기권에 국한되어 있던 것들이 지방 외쪽으로 좀 늘어난 부분도 있고 수도권에서 비규제 지역이었던 지역들이 추가된 게 가장 큰 이번 규제 지역의 확대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지역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첨언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이제 후행하는 성격이 좀 많습니다. 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 미리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의 부동산 자체를 죽여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 지역을 누르다 보니까 지금 풍선 효과로 다른 지역들이 주목을 받고 가격이 상승을 하면 그 지역을 다시 핀셋으로 뽑아서 규제를 지금 하는 양상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진행되면 결국에는 이제 또 지금 이번에 신규 조정 지정 대상 지역 중에 좀 주목할 만한 지역이 그 군사 접경 지역은 뭐 당연히 그 부동산 가격이 가치 평가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거긴 빠진 건 이해를 가는데 이 중에 파주하고 김포 지역이 주목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네네. 서울 수도권에 가깝고 김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김포 골드라인이 뚫린 지가 얼마 안 돼 있어서 그쪽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도 빠져 있다 보니까 또 풍선 효과를 그쪽으로 또 관심들이 많이 이전을 하고 그쪽 지역에 이제 가격들이 들썩들썩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 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김포나 파주 같은 경우도 가격이 또 변동성이 좀 감지된다. 그럴 경우에 또 이쪽이 또 추가 지정이 될 수 있는 정부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규제 지역 내에 달라지는 점이 무엇이냐? 예를 들면 대출의 변화라든지 전매 제도의 변화라든지. 일단 전매 제한 변화에 관련해서는 네. 이제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 1년 6개월, 그다음에 이제 공공택지는 1년간, 그다음 민간택지는 6개월간 분양권 전매 제한이 되고요.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제한이 됩니다. 분양권 전매 제한도 마찬가지고요. 이 시점은 소유권 이전 등기 시점까지입니다. 전매를 통해서 짧은 기간 내에 프리미엄을 얻으려고 하는 양도 차이. 예. 그래서 그것도 역시 투기 세력으로부터 본다라는 그렇죠. 거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거래가 아니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음. 김포 풍선 누르면 결국 이전하는 사람들이 거주지를 옮겨가면서까지 어떤 아파트를 찾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어떤 위치 이동해 가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투기성 자금이라고 이제 정부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주택담보대출도 굉장히 강화되지 않았습니까? LTV 같은 경우는 조정지역 같은 경우에 9억 이하 같은 경우 9억 이하까지는 50%, 그다음에 9억이 넘는 초과분은 3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9억 이하는 50%니까 여기서 4억 5천에 초과분의 30% 정도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네. 투기과열중은 10%씩 더 다운이 돼서 40%, 20% 그렇습니다. 그 주택담보대출에 대해서 다른 쪽으로 용도를 전용하지 못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오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 전입돼야 되고 기존 주택 매각까지 포함되고. 네, 조건이. 아, 그렇군요. 이제는 전세자금 대출의 변화는 어떻게 좀 나타났는지 그 부분 짚어주실까요?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사실 그 갭 투자 방지를 위한 규제책입니다. 왜냐하면 전세자금 자체가 레버리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네. 대출을 안 받아도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세자금 대출을 규제하지 않고는 갭 투자를 방지할 수 없다, 이런 게 정부의 입장이다 보니까 네. 전세자금도 규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아,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 현행은 9억 초과 금액을 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전세자금 대출이 되지 않거든요. 그 금액이 이제 그 3억으로 줄었다. 투기 과열지구 같은 경우에 뭐 그 정도 조건이고, 대출을 지금 가지고 있는 분이 9억 초과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는 대출 회수였었는데 또 그게 금액이 3억으로 줄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억 원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네네, 3억 원. 오. 네. 투기 과열지구 내 예. 3억 원 초과 아파트를 구매할 수 있는 경우. 거의 모든 아파트 아닙니까? 그렇죠. 갭 투자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군요. 예. 3억 원 아파트 서울에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럼 뭐 지금 몇 군데 조사가 돼 있는데 네.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출이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받기 어려워졌다, 좀 이렇게 좀 요약해 볼 수 있겠고.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정책들을 쏟아내는데 뭐 금리가 어떻고 대출이 규제되고 하는 부분들이 전체적인 어떤 기조냐면, 그 제가 좀 조사를 해봤는데요. 문재정부의 이제 국정과제를 한번 제가 찾아봤어요. 찾아봤더니 국정과제 46호가 이런 예쁜 말이 있습니다. 서민이 안심하고 사는 주거 환경 조성. 이걸 이해하시면 전체적인 지금 복잡한 환경이 클리어하게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 리차드 파인만이 한 얘기가 있잖아요. 네. 현상은 복잡하지만 본질은 단순하다. 이런 규제들이 결국에는 서민 주거 안정 정책이라는 거죠. 약자를 좀 보호하겠다, 이런 기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불안감, 그리고 신축 선호 등의 이유로 30대 등 젊은 층이 굉장히 추격 매수를 하면서 불안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공급을 늘리고, 그 다음에 이 서민들을 위해서 이 서민들은 세제라든지 어떤 각종 규제들을 혜택, 좀 예. 혜택들을 주겠다,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좀 방향성인 것 그렇죠. 같아요. 투기 세력은 규제, 서민들은 혜택. 그렇군요. 자, 다음은 이제 세제 개편안, 취득, 보유, 양도라는 세 단계의 세금 개편안이 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좀 짚어주실까요? 현재 이 보완 대책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지금 현재 가장 문의가 많이 들어오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아무래도 그 대부분의 분들은, 특히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양도소득세와 종부세 굉장히 민감하시거든요. 네. 물론 이제 양도소득세 같은 부분은 양도를 해야만 이제 발생이 되는 어떤 미래의 세금이긴 한데, 그래도 그 집값이 워낙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다 보니 양도소득세에 대한 걱정을 이제 미리 하는 그런 경향들이 좀 많이 있으세요. 이번 70 보완 대책에서 그 양도세 부분하고 종부세 관련된 세제
개편이 있습니다. 이제 세제 개편이라고 하면 결국에는 어떤 세율 조정으로 인한 개편이 이제 일반적이긴 한데요. 이번 대책에도 마찬가지로 그 세율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꼭지, 두 번째 꼭지, 네. 이제는 세 번째 꼭지를 짚어볼 차례인데요. 네네. 그 정비 사업 규제 부분에 있어서 가장 주목할 만한 부분은 조합원 분양 신청 자격 요건을 좀 강화한 거죠. 기존에는 조합원 자격이면 분양권을 취득하거나 현금 청산을 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네. 지금은 이제 2년 거주를 해야 되니까. 합산으로 나눠 살더라도 2년 네. 거주를 해야 분양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굉장히 현장에서는 뜨겁게 반응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내용이 또 그 전세 시장까지도 지금 불이 붙어 있어서 집주인들이 지금 그 세입자를 내쫓고 자기가 들어가 살겠다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하는 거니까 전세가 올랐네 떨어졌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다 지어진 새 아파트에 들어가서 시세 차익을 얻는 것보다는 이렇게 노후화된 아파트를 미리 사서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시세 차익을 더 크게 얻을 수 있잖아요. 따라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투자 이 심리가 많이 커진 상황이었는데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가 강화가 되면서 그 투자 심리가 좀 꺾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2년 또 노후화된 아파트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떻게 진정될 수 있을까요? 지금 대책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진정을 되리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의 어떤 사업 요건, 이제 승인이 되는 것들이 좀 많이 강화돼서 그 전체적인 큰 틀에서는 일단 사업 진행도 일단 어렵습니다. 네. 사업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세부적으로 거주 요건이라든지 조합원 지위 양도가 지금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는 확실한 효과가 있는 대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뭘 간략하게나마 617 그리고 710 부동산 정책에 대한 핵심 내용들을 좀 짚어드렸고요. 뭐 법인을 활용한 투기 수요 근절은 저희가 법인에 대한 내용은 다른 채널을 통해서 좀 짚어드리겠고요. 오늘은 좀 개인에 대한 내용은 포커스를 맞춰서 좀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되느냐, 유망한 지역이 좀 어디 있습니까? 학군이 좋은 지역은 좀 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아주 적당한 지금 질문을 주셨는데 저희 전문가 보험 클리닉 디플라이프